네, 개인 투자자들을 이끄는 선봉장 김기수 전문. 자, 우리가 참 그 이율배반적이죠.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 하면서 좋아하죠, 그죠? 또 그런데 또 시장이 개인만 매수해서 떨어지면 또 고객의 탁금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또 위로하게 되고, 또 그 부분으로 또 올라가면 개인이 또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시장의 주체로 참여하는 투자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어제까지 3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그죠?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소폭시 매수를 해줬고, 그게 이제 환율이 좀 100원, 110원 요 라인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매수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금융투자 역시 뭡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단기 매매의 선두주자죠. 조금 이틀 정도 매수하다가 어제부터 매도하더니 오늘은 아주 약세를 보면서 큰 매도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미 3주 전부터 1월 11일 3266포인트 라인 부분에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통해서 지그재그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 기대보다 앞섰던 주가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개인들이 2조 4천억을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다고 너무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예상됐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제 공매도 재개 5월 3일까지 5월 3일 날 이제 연장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공매도 부분에서 이 연장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들의 조금 흥분된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실적 장세, 실적으로 들어가는 시장 흐름 속에서 4, 4분기 실적 부분이 그렇게 서프라이즈하지 못하다. 이따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수치나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화 강세가 진행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수요일날 옵션 만기고, 그리고 설 연휴로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에 1, 4분기 경기 모멘텀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3,000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나름 수급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한정적으로 공략하면서 시간을 좀 갖는 여유로운 부분이 좀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김기수 전문가님의 아까의 인사말에 의하면 지금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셨어요? 뉘앙스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까지 후반부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종가 부분 근처에서는 매수를 해서 가도 된다. 기아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 날 7,800억을 매도하고, 금요일 날 2천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그 부분을 금융투자하고 코스피가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월요일, 화요일 상승을 하니까 그죠? 저점이 나왔다 하고 이제 이틀 상승 이후에 오늘 공매도 연장과 함께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박자가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가가 떨어져서 공포스러울 때는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상황 봐서 이틀 반등을 하니까 그제 가서 다시 또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 이게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행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좀 안타깝죠, 그죠? 3월 6일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3월 19일 날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419포인트, 이 부분에서 되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공매도 연장을 6개월 동안,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 동안. 도대체 1년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그죠? 공정한 룰을 만들었다면
이 공매도를 시행해야 되는 거고 또 그 공정한 룰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죠? 또 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저는 공매도 찬성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또 외국인이 바라보는 입장, 우리가 터키가 그죠? 공매도와 관련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MSCI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MSCI 비중을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겁니다. 5월에 정기 변경이 있고 또 외국인들의 이 MSCI 비중을 줄이게 되면 그와 연동되는 자금들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매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부분보다 개인 투자가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어떤 주체가 어떤 이유로 매도하고 있는가를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면 그죠? 이 미국 시장에서 게임스탑은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이 과잉 유동성으로 올랐지만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공매도의 타겟이 됐었던 부분은 실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이 됐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인 부분을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단기 며칠, 몇 개월 이 연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변명을 댔죠.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괜찮다. 셀트리온이 3, 40조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런 기업도 휘청휘청거리는데 다른 기업들 공매도를 이런 상황에서 재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좀 흥분했네요. 그죠? 다시 넘어가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시장 하락 요인이었던 5가지 점검을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1월 말에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거 일회성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도표가 지금 나가지 않지만 그죠?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봉쇄 지속 그런 부분이 유럽의 경기 회복을 지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1사분기입니다. 1사분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로화의 약세 그 부분이 결국 달러의 강세를 가져왔고 달러가 강세를 갖고 오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 그래서 원화의 반등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이니까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세 번째 백신 보급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죠? 공장 화재와 그리고 유통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 통과 진통 그런데 바이든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죠? 1조 9천억 달러를 다 통과시킨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또 그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혼란스러운 국면에 있고 5번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긴축 우려입니다. 그런데 FOMC는 그죠?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 결국 표면적인 글로벌 시장의 조종 이유였었던 물가나 금리 상승, 연준의 스탠스 변화, 게임스탑발 과잉 유동성 이슈 이런 부분들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1사분기의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죠? 그 경기 회복에 이연되는 시간, 그 이연되는 시간이 뭡니까? 기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시장은 특히 그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행적으로 너무 과하게 빨리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2021년 1분기 경기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트리거가 되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사분기에 지금 시커먼색 부분 우리나라 이제 G10의 성장률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유로존이고 그리고 맨 밑에가 이제 유로존이고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1사분기가 좀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종합주가지수 모습 차트 두 번째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마디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1차 상승 마디 이후에 2달 반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192포인트의 조정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상승 부분은 그 마디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92포인트 이상의 1.5배 그래서 약 300포인트의 조정 그래서 2945포인트 라인 부분에
1차적인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2차 쌍바닥을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확인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옵션 만기와 설날 이런 기간이 지나가면서 기간 조정이 완료된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나쁜 부분만 있느냐?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한국의 차별적인 경기 회복세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중국과 그리고 인도, 한국, 미국 이 순서대로 경기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거고 여러분들 1월 수출 실적 관련돼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총 수출 금액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11.4% 전년 대비라고 하면 1월의 전년 대비는 코로나의 영향이 받지 않던 때입니다. 그때보다 11.4%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럽의 재확산, 미국의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1월보다 수출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주가가 내려올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부분에 그러면 이런 1월 수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섹터가 가장 좋았었느냐 이 부분이 결국 단기적인 매매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쪽이 98.7% YY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준입니다. 컴퓨터가 가장 높게 성장을 했고 가전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자동차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어떤 쪽 부분에 움직여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이 오늘 급락하는 장에도 뭐예요? OLED 관련주라든지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부분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